예, 방금 보신 예, 네. 당선인의 그동안 걸어온 길입니다. 박세훈 의원님 네. 대변인 네. 하셨으니까 혹시 그동안 알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새롭게 본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있으면 하나 좀 매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답변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네. 것이 1번이거든요. 앵커께서도 문재인 후보의 인품, 품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좀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문재인을 친구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 연설이 2002년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문재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때 참 감동스러웠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 나를 잘 모르더라도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라고 하는 노무현의 방점이 둔 그런 관계보다는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으로 불리는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보면 그 굉장히 어떤 인품이나 품성 이런 측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분이고 제가 평소에 느낄 때도 굉장히 선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협치가 필요한 이 시대에 진정성이거든요. 어떤 진심으로 야당을 대하는 것, 진심으로 협치하자는 그런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보여주느냐 문제인데 정치공학적으로 야당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먹힐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진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야당을 설득해내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구심력.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진정성이라고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품성이 협치를 이뤄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당 의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예. 대통령은 선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어떤 가정이나 뭐, 직장인이면 선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하면 참 좋은데, 대통령은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지금 그 트럼프 보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짜 그 어떤 이상한 말도 하고 하는데, 대통령은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독수리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를 같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건 마키아벨리즘 이게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을 보통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떠나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친구로서는 선하고 좋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있죠.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상당히 기쁜 게 앞으로 우리도 이제 자꾸 법치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법조인이 사실 정치에 진출도 예. 많이 하고, 그 다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법치주의에 근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킨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 모 대통령 같이 법과는 따로 노는 분하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네. 상당히 법조인의 입장에서의 예, 이야기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서 법을 다 지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한 품성,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겠죠. 양쪽의 교집합은 결국 첫 과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의 첫 과제는 어찌 보면 이번에 경쟁했던 안철수 후보 측과의 화합 또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당선자 결정 이후에 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을 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패배 후에 앞으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뭐 내일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참
배수진을 쳤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뭐 별다른 역할 없이 백의종군하면서 뭐 고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 선거 과정에서 의원직까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국민의당에서 가지고 있는 뭐 직책이나 당직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행보를 어떻게 좀 할지, 그리고 그 국민의당 당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분간은 뭐 자택에 머물면서 혹은 어디에 가서 그 고심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위에 올랐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홍준표 후보에게 좀 3위로 이제 떨어지는 2위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실버 크로스를 당했는데요. 선거 내내 가장 유권자들이 많이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았던 것이 확장성입니다. 네. 얼마만큼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서 남느냐는,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느냐라고 보는데, 보수 표심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운명은 미래에 가치 있는 정치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호남에 갇혀있는 정당의 이 성격을 어떻게 전국 정당화하느냐, 또 본인도 애매모호한 TV 토론에서의 이 덜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글쎄 앞으로 어떤 중대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보다 더 국민들에게 좀 뚜렷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확장성을 얼마만큼 충분히 살려내느냐가 안철수 후보의 미래, 또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미래 성격이 강한 정치인으로서의 운명도 함께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중도의 자리를 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숨은 승자라고 하면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선전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진보정당 후보로서 뭐 한 자릿수지만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면서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진보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심상정 후보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두 자릿수 그리고 15%의 득표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거 비용은 보전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어제 8시에 출구조사가 발표한 뒤에 새벽 1시 정도까지 후원금이 2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진보정당을 살리는 어떤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진보정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6% 이상이면 뭐 사상 최고, 진보정당으로 그쵸? 사상 최고 득표율이죠. 지금 권영길 전 그 진보정당의 대표 3%였는데 지금 2배 네. 그렇죠. 확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 정권 교체가 되려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한 당의 세력으로 집권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경우는 전부 DJP 연대나 노무현 정몽준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하긴 했지만 했죠. 다당제 구조가 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고, 그러나 대선 이후에 새로운 개혁 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41%로 득표를 함으로써 어떤 협치의 구심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 보면 진보정당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절실한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기왕에 정권 교체가 되려면 어떤 진보가 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한번 그 국정을 운영해 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때, 심상정 후보의 약진과 정의당의 어떤 약진, 이런 부분들은 정당의 어떤 구조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